원래는 안 하려다가 요청이 워낙 많아서 따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서울 모빌리티 쇼에 등장하는 KG 모빌리티의 신차가 토레스 전기차, KR10, 토레스 픽업 트럭, 그리고 렉스턴 전기차 이렇게 4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에 KR10은 따로 영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어차피 나온다는 사실 자체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직 실물로 본 분들이 많지 않고 작년 좌담회 당시 쌍용차랑 KR10의 판매 전략과 디자인 관련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거든요.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전시차들을 관람하시기 전에 이 내용을 먼저 보고 가시면 더욱 흥미롭게 차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 디자인하고 옵션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변화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서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장 진단, 결함, 내 차 운행 기록까지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을 때 인포카. 작년에 쌍용차가 소규모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게 비공개로 진행이 됐었고 KR10 공개 시기가 너무 먼 상황이기도 했기 때문에 외부 언급이 불가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물어보니까 쌍용차랑 관련된 이야기라면 언급을 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오늘 이야기는 쌍용차, KG 모빌리티랑 관련된 거라서 거의 모든 이야기를 풀어보려 하는데 이 당시 이야기의 주제는 간단했습니다. KR10 디자인이 이대로 나가면 괜찮은지, 가격과 스펙을 비롯한 신차 판매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쌍용차가 어떤 차를 어떻게 출시해야 할지 이런 거였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KR10이 중심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왜 작년에 한창 이 사진이 돌아다녔죠? KR10 유출 사진이라면서 돌아다녔는데 일단 저희가 봤던 건 이거보다 훨씬 깔끔하고 분위기도 더 웅장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세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지만 숫자 재현상으로는 크기가 토레스보다 조금 작았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차체도 높고 디자인도 볼륨감이 살아있어서 토레스보다 훨씬 커 보였습니다. 이때 세워져 있던 차가 토레스 전기차, KR10 이렇게 세 종류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고 김승현 편집장도 그렇고 KR10의 첫인상은 너무 별로였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갔을 때는 방금 보여드렸던 사진 속 차보다 훨씬 과했습니다. 그릴을 비롯한 전면부 디자인이 너무 과해서 한눈에 들어오는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뭔가 코란도를 개성하려는 건 알겠는데 불필요한 디자인 요소 여러가지가 뒤죽박죽 섞이면서 차가 너무 정신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면부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랑 김승현 편집장은 전면부 그릴 디자인을 무조건 토레스처럼 깔끔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토레스 디자인이 괜찮아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강인한 인상을 주면서도 깔끔한 맛이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적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KR10도 그릴이 좀 더 차분해져야 하고 지금 적용되어 있는 디자인은 정말 아닌 것 같다고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 계시던 분들이 새로운 앞범퍼랑 그릴을 가져오시더니 저희가 이야기했던 디자인으로 싹 바꿔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앞모습 디자인 시안을 3가지 정도 준비하셨는데 그 중에 저희가 말한 것도 있었던 거죠. 확실히 바뀌고 난 모습이 훨씬 깔끔하고 강인한 인상도 더욱 돋보였습니다. 지금 와서 말하지만 피드백을 바로 반영해주셨던 디자인 담당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물론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번 서울 모빌리티 쇼에 저희가 말한 디자인이 적용된 KR10이 전시될지 저희가 말하기 전에 디자인이 전시될지는 알 수 없는데요. 당시 현장 분위기도 그릴 주변이 깔끔해지니 훨씬 낫다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마 깔끔해진 모습이 KR10이 전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이 당시 기억을 살려서 이미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원래는 이런 차였는데 그릴 주변부가 깔끔해지면서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디자인은 진짜 거의 모든 게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토레스보다 훨씬 웅장해 보이는 분위기도 인상적이었고요. 특히 측면 디자인이 예술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실루엣을 디펜더나 브롱코 같은 차에서나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내는 아예 따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건 이번 모빌리티 쇼에서 전시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본 KR10의 실내는 이번에 토레스 전기차 실내가 굉장히 예쁘게 바뀌었잖아요. 이거보다 2세대 정도는 발전한 실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습니다. 요즘 나오는 BM이랑 실내 디자인이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제안을 하자면 이번에 나온 EV9이 실내 버튼 배열이라던가 디자인, 기능 이런 걸 진짜 완벽하게 만들었거든요. 이 차를 참고해서 양산 전까지 다듬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콘셉트카 개념으로 만들어진 실내이긴 했지만 양산형도 거의 그대로 나온다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더 이상 실내 디자인 때문에 논란이 될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모든 게 다 완벽했던 건 아닙니다. KR10 지금부터는 그냥 코란도라고 하겠습니다. 코란도가 의외로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다른 차종들보다 복잡한 것 같습니다.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일단 좋은 것부터 보면 첫 번째는 디자인 정체성을 확실하게 잡았다는 겁니다. 기존 쌍용차 디자인 중에 가장 문제였던 게 뭔가요? 티볼리가 조금 성공하는 듯 하니까 모든 차를 티볼리처럼 만들었다는 게 문제였죠. 패밀리 룩이라는 게 거의 모든 자동차 제조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결과물과 반응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BMW는 3 시리즈를 시작으로 패밀리 룩을 파생시켰습니다. 3 시리즈가 BM의 대표 차종이기
때문에 이 디자인을 다른 차들이 따라 적용받는 순서였습니다. 벤츠는 S클래스의 디자인을 E클래스랑 C클래스가 물려받는 개념으로 패밀리 룩이 파생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전기차가 추가되면서 순서가 살짝 바뀌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런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5시리즈는 3시리즈의 디자인을 닮았다. C클래스는 S클래스의 디자인을 닮았다. 이런 거죠. 만약 쌍용차도 기존 디자인이 엑선부터 적용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엑선은 티볼리를 닮았다 이거잖아요. 순서만 바뀌었다면 티볼리는 렉선을 닮았다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은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고 쌍용차의 최대 실수는 티볼리에 적용된 디자인을 브랜드 정체성, 패밀리 룩으로 삼았다는 거였습니다. 이러니까 티볼리 대중소 소리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걱정을 했던 게 야 이거 토레스 좀 잘 나간다고 또 토레스 대중소로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걸 쌍용차 스스로 완전히 깨버렸다는 겁니다. 토레스 전기차랑 토레스 픽업 트럭은 토레스로부터 파생된 차들이니까 디자인이 똑같은 게 당연한 거고요. 그 뒤로 출시될 차들이 토레스랑 똑같이 생겼냐 이게 중요한 거였잖아요. 토레스 다음으로 출시되는 차가 KR10인데 토레스랑 전혀 다른 디자인이죠. 그 시절 코란도를 상징하던 일자형 방향시 등의 동그란 헤드램프까지 상징적인 디자인으로 만들었고 동시에 토레스랑 패밀리 룩이라는 걸 상징하는 그릴 디자인을 적용한 게 인상적입니다. 토레스는 기둥이 6개였다면 KR10은 4개로 만든 게 특징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실물로 봐야 할 차는 KR10입니다. 이게 아무리 유출 사진이다, 렌더링이다 해도 그 느낌을 모두 담을 수 없습니다. 일단 실물로 보면 이 차 진짜 괜찮은데? 이런 소리가 나올 겁니다. 두 번째는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쉬움을 넘어서 실망으로 갈 수도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건 좌담회 때도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 중 하나인데요. 토레스랑 KR10은 역할 구분이 확실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토레스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살짝 아쉬운 부분들도 눈 감고 넘어갈 수 있었고 역할론으로 따지면 점유율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차, 한마디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눈 감아줄 수 있지만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나와줘야 하는 차라는 겁니다. 지프로 따지면 그랜드 체로키, 포르쉐로 따지면 카이엔 같은 차인 겁니다.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만 타깃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 탈 수 있는 차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KR10은 조금 다릅니다. 토레스처럼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안 되고 KG 모빌리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담아야 하는 차라고 봅니다. 판매량보다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위해, 브랜드 방향성 제시를 위해 존재하는 차가 KR10이라는 겁니다. 물론 판매량도 중요하지만 중요도를 따진다면 판매량보다는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지프로 따지면 랭글러, 포르쉐로 따지면 구일레 같은 거죠. KR10 실물을 딱 봤을 때 앞모습은 그릴이랑 주변이 정리되면서 완벽해졌습니다. 그런데 측면이랑 뒷모습을 봤을 때 뭔가 자꾸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인가 계속 고민을 했는데 후면부에 타이어가 장착되는 순간 모든 게 종결되겠더라고요. 타이어가 외부에 장착되는 순간 측면 비율도 완벽해지고 어딘가 허전했던 후면부 디자인도 완벽해지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후면부에 타이어를 꼭 장착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약간 현실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타이어 커버도 추가되고 외부에 구조물도 추가되는 거잖아요. 생산 비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으로 장착되기 어렵다면 옵션으로라도 달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동시에 타이어가 들어가면 필요한 게 트렁크가 열리는 방향도 수정을 해야 하는데 트렁크는 옛날 코란도, 지금의 지프처럼 냉장고 형식으로 열릴 수 있다면 완벽할 것 같다는 제안도 했습니다. 이번 모빌리티 쇼에는 아직 이게 반영되지 않은 차가 전시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디자인으로 트집 잡을 만한 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릴이랑 주변이 깔끔해지면서 앞모습이 완벽해졌고 후면 외부 타이어가 추가되면서 측면 비율도 완벽해지고 코란도랑 지프의 상징인 냉장고 스타일 트렁크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디자인도 완벽해지고 코란도를 개선한다는 철학도 완벽하게 지키게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토레스는 어려운 시기에 만들어진 차이기도 하고 도심형 SUV이기 때문에 이런 게 빠져도 됐단 말이죠. 그런데 KR10은 이름에서부터 코란도를 개선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려면 코란도를 상징하던 디자인 요소들이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토레스도 후면부에 타이어가 들어갈 것처럼 디자인해놓고 안 들어간다는 말을 듣는데 코란도까지 이러면 분명 말이 많을 거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물을 딱 봤을 때 타이어가 없으니까 굉장히 허전했습니다. 타이어가 들어가는 순간 디자인이 꽉 차 보이고 완벽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아마 모빌리티 쇼에서 실물을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래서 후면에 타이어를 달아야 한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분명 드실 겁니다. 세 번째는 코란도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건 사실 예상치도 못한 변수이자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토레스가 준중형 SUV잖아요. KR10도 준중형, 많이 쳐줘봐야 중형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KR10이 잘 팔린다? 그러면 이건 토레스의 수요를 뺏어오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격을 책정하기도 애매하고 옵션이나 편의 장비를 어떻게 넣을지도 참 애매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좌담회에서 제안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토레스처럼 가성비를 밀고 가게 되는 경우인데 토레스는 가격과 디자인 덕에 성공할 수 있었잖아요. 코란도는 차급이 비슷합니다. 전기차랑 내연기관차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오게 될 건데 토레스는 3천만원 초중반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 코란도는 갑자기 1,000만원씩 비싸진다? 이건 사실상 판매량을 포기하는 거라 다름없기 때문에
토레스랑 가격이 비슷하거나 토레스보다 비싸진다면 200만원에서 300만원 선까지만 소비자들이 납득할 거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이상 비싸지면 차급이 아예 달라져야 하는데 이렇게 되긴 힘들잖아요. 200만원에서 300만원이 비싸지게 되면 프로션 모델은 취득세 포함 4,200만원 아래로 끊길 건데 이것도 당연히 전제 조건이 들어가야 합니다. 앞에서 강조했던 크면부 타이어가 들어가고 냉장고처럼 옆으로 열리는 트렁크가 들어가고 전자식 8단 변속기가 들어가야 가격 상승이 명분이 생긴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자체가 가격 상승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이 동급 모델보다 조금만 더 저렴해도 관심과 구매로 이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쌍용차는 특히 이제 막 제도약을 시작했고 토리스가 지연과 가성비로 성공한 케이스라는 걸 부정할 수 없거든요. 예상치 못한 변수가 토리스의 수요를 뺏어오는 것도 곤란합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소들을 완벽하게 적용하고 가격 상승도 200만원에서 300만원 안쪽에서 해결한다면 토리스 수요 중에 좀 더 레저용 차를 원하는 사람들 이쪽 수요만 영향을 조금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리스는 토리스대로 코란도는 코란도대로 잘 팔릴 수 있을 겁니다. 간섭을 최대한 피하면 좋으니까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최근에 KG 모빌리티 신차를 연이어 볼 수 있었고 저희는 이걸 또 실물로 보거나 렌더링 이미지를 먼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토리스 전기차부터 KR10, 토리스 픽업 트럭, 그리고 렉선 전기차까지 모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기간 동안 에디슨 모터스 손에 넘어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신차가 빨리 나온다는 거 그것도 좋은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서울 모빌리티 쇼에 모든 차종이 전시될 예정이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전시 차량을 둘러보는 것도 나름 재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KR10은 보완할 점을 강력하게 제안하기도 했으니까 이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도 전시 차량을 보신 뒤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